오늘은 코스팩 탱크 T3 울트라 스마트워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먼저 이 코스팩 탱크 T3 울트라도 밀스펙을 통과한 단단한 스마트워치라는 게 특징이죠. 자, 그럼 오늘도 제가 칼을 이용해서 코스팩 탱크 T3 울트라의 액정을 한번 마구마구 긁어보겠습니다. 와, 씨, 이거 뭐지? 와, 아무런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가위로 한번, 저 사실 잠깐 움찔했는데 괜찮은데요? 오, 역시 밀스펙과 고릴라 글래스는 날 실망시키지 않았어. 자, 그럼 이렇게? Cause you are my girl. You are. 안녕하세요, 시간수집가입니다. 자, 오늘은요,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코스페 탱크 T3 울트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지난 약 3편의 영상에 걸쳐서요, 처음에는 이 코스페 탱크 T3 스마트워치 시리즈들을 한 번에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코스페 탱크 T3 스마트워치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죠. 자, 오늘은 예전에 예고해드렸던 것처럼 이제 마지막 편입니다. 가장 상위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코스페 탱크 T3 울트라 스마트워치의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그리고 특징과 장단점, 또 간단한 사용법, 이렇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요, 제 코스페 탱크 T3 울트라의 시계줄이 바뀌었죠. 네, 스틸줄로 바꿨습니다. 나름 조금 더 강인한 이미지가 조금 더 극대화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지 않으시나요? 코스페 탱크 T3 그리고 T3 울트라 스마트워치의 시계줄은요, 일반적인 22mm 폭을 가진 시계줄입니다. 그래서 아무 시계줄이나 22mm 폭을 가진 이런 형태의 스마트워치 줄을 구입을 하시면은 코스페 탱크 T3에 마음대로 교체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가요? 색깔도 뭐 나름 블랙 컬러 잘 어울리고 나쁘지 않죠? 자, 이번 달에 처음 출시된 코스페 탱크 T3 울트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특징 이야기를 해볼게요. 코스페 탱크 T3 울트라의 가장 큰 특징은요, 물론 밀스펙도 있고 여기 글라스가 코닝 고릴라 글라스라는 점도 있지만, 코스페 탱크 T3 울트라에는요, GPS 수신기가 자체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듀얼 채널을 지원을 하고 총 6개의 GPS 시스템을 인식할 수 있는 호환성이 높은 GPS 수신기를 장착을 했죠. GPS가 왜 6개냐 궁금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GPS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미국에서 만든 GPS 시스템, 그리고 중국에서 만든 베이두, 그리고 유럽에서 만들고 있는 GNSS 시스템 등 이런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들이 총 6가지가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더 정확한 GPS 시스템이 있는 곳, 그리고 또는 지원하지 않는 시스템이 있는 곳에서는 다른 시스템으로 바꿔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느 경로로 운동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게 해주는데 도움이 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코스페 탱크 T3는요, 야외에서 운동을 할 때 스마트폰이 없어도 자체 내장되어 있는 GPS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내가 어디를 운동을 하고 있는지 궤적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이 제가 코스페 탱크 T3 울트라를 이용해서 직접 실외 워킹 모드로 운동 측정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때 일부러 제가 스마트폰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 스마트폰의 GPS가 아닌 코스페 탱크 T3의 GPS 데이터로만 운동을 기록해 본 겁니다. 운동 기록 데이터를 보면 하단에 어떤 경로로 갔다 왔는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도 볼 수 있죠. 이렇게 기록한 운동 기록은요, 코스페 핏 앱에서 스마트폰과 데이터를 동기화를 해준 다음에 아래 운동 항목으로 가셔서 운동 기록을 보게 되면 운동 기록 데이터를 스마트폰으로 옮겨와서 스마트폰에서도 동일하게 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코스페 탱크 T3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특징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를 완벽하게 코스페 탱크 T3 울트라에 빠지게 만든 3가지 특징, 바로 밀스펙과 코닝 고릴라 글라스 3, 그리고 정말 남성의 본연의 어떤 그런 강렬함을 떠올리게 하는
강렬한 디자인, 이 세 가지가 시강 수집가의 마음을 가장 강하게 끌어당긴 요소가 됐습니다. 자, 밀스펙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제는 어떤 분들은 지겨우실 수도 있을 거예요. 밀스펙 간단하게 말씀드려 볼까요? 밀스펙은 미국 육군이 사용할 전자기기가 가혹한 환경 테스트를 통과했는지 또는 통과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인증 여부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있지만 물에 빠뜨리거나 또는 드릴로 아무리 심하게 이 시계를 충격을 주거나 또는 무거운 물체에 지지기거나 흙 같은 데 심하게 오염되거나 해도 이 스마트워치가 고장나지 않고 터치든 동작이든 아무런 문제 없이 그대로 동작해야 하는 가혹한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코스페 탱크 T3는 기본적인 내구성 하나는 확실하게 확보가 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려 버튼 수명은 10만 번을 클릭을 해주고요. 그리고 스크린은 20만 번이나 터치를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1m에서 계속 떨어뜨리는 낙하 테스트도 했고요. 여기에다가 최대 수심 5기압, 그러니까 약 50m까지 수압을 견뎌내는 방수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영을 하면서도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게 코스페 탱크 T3가 가진 특징이자 장점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바로 이 글라스가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죠. 코닝의 고릴라 글라스 3를 이용을 했다는 건데요. 코닝 하면은 전 세계에서 강화 유리를 가장 잘 만들기로 유명한 기업입니다. 그리고 특허도 많이 있고요. 또 이 고릴라 글라스 시리즈는요, 고급 스마트폰에도 사용되는 강하고 단단한 글라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칼을 이용해서 아무리 긋고 찢고 심지어 막 가위로 빡빡 때려도 사실 저 아까 가위로 이렇게 빡 찌를 때 조금 쫄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흠집 없이 멀쩡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단단하고 또 단단한 스마트워치인 겁니다. 세 번째, 디자인은요, 제가 처음 코스페 탱크 T3 그리고 T3 울트라에 대한 정보를 코스펫으로부터 전달을 받았을 때요, 야, 이건 무조건 물건이야 라고 생각하게 됐던 부분입니다. 물론 디자인은 개개인의 취향도 중요하지만요, 자, 이런 형태의 디자인, 원형 형태 디자인 좋아하시고 태그 워리어 같은 디자인 좋아하시고 또 저처럼 미국 스타일 디자인 좋아하시는 분들, 시계 디자인 한번 딱 봐보세요. 어떤가요? 진짜 멋지고 진짜 세련미도 감춰져 있으면서 이거는 무조건 남자의 디자인이다 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저 이런 디자인 너무 좋아하거든요. 미국 남자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약간 마초 성향이 있는 디자인.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남자용 디자인이냐 하자니,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여성분들께서 쓰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남자 여자 모두 공용으로 잘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뒷면을 보더라도요, 마감 참 잘 돼 있습니다. 제가 이 밴드를 이거로 바꿔놔가지고 보여드리기가 좀 애매하긴 하지만, 네, 이 센서부를 포함해서 센서부 주변도 마감이 깔끔하게 정말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옆면의 버튼 부분, 또 스피커와 마이크 구멍이 있는 부분들도요, 상당히 깔끔하게 잘 마감이 되어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요, 최근 들어서 가장 디자인적으로 그리고 기능적으로 가장 마음에 드는 시계를 만난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특징으로 코스페 탱크 T3 울트라는요, 나침반과 기압 고도계를 내장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내가 스마트폰이 없어도 정말 최악의 상황에서 내가 길을 잃었을 때 나침반만 보고 방위를 예측해서 되돌아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고도계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지난번 첫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죠. 고도계는 우리가 진짜 위치하고 있는 진고도를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고도계를 이용을 해서 내가 얼마나 높이 올라가고 얼마나 낮게 내려올 만큼의 강도 높은 운동을 했는지 예측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고도값을 이용을 해서 실제 고도로 변환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처럼 변환하는 방법을 알고 계신다면, 그럼 실제로 내가 몇 미터쯤에 자리하고 있다라는 것을 예측하는 용도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왜 고도계를 넣어놓고 실제 내가 있는 고도를 제대로 계산하지 못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기에 내장되어 있는 고도계는 기압 고도계라는 건데요. 기압 고도계는 실제 고도를 계산해내지 못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공기의 밀도를 이용을 해서 기압을 측정을 하는 거다 보니까 그날의 기압에 따라서 우리 주변에 있는 공기의 밀도가 바뀌게 되고, 단순히 이 기압 고도계는 그 밀도만을 계산을 해서
고도를 추정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고도로 이걸 바꾸려면요, 기준 기압인 1013 헥토파스칼 값에다가 약간의 계산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한 다음에 실제 내가 있는 지역의 해발 고도를 더해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스마트워치로서는 일단 기압 고도를 이용을 해서 기압 차는 구해낼 수 있는데, 현재 내가 있는 곳의 해발 고도를 알지는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기압 고도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거 말고 GPS 수신기를 이용을 해서 고도를 알아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GPS 수신기를 이용을 해서 고도를 알아내려면 밖에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일단 특징이고요. 그리고 또 미니멈 3개의 위성을 인식을 해야만 고도를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고도까지 파악할 수 있는 GPS 리시버는 조금 더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때 크기 문제, 그리고 가격 문제, 그리고 전력 효율 문제를 생각을 했을 때 기압 고도기를 사용을 하는 게 확실히 좀 더 효율적인 선택이었을 겁니다. 물론 진고도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비행용 스마트워치도 있고 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비행용 스마트워치를 찾는 게 아니잖아요. 단순히 성능이 좋고 단단한, 그리고 운동 기록을 조금 더 정확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스마트워치를 갖기를 원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코스페 탱크 T3는요, GPS를 이용해서 내가 어디 있는지도 알 수 있고, 또 대략적으로 내가 얼마나 높이 올라갔다가 얼마나 낮게 내려왔는지 운동의 강도를 측정을 할 수 있고, 또 내가 정말 만일의 경우에 나침반을 보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기시는 분들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기능이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코스페 탱크 T3는 수심 50m까지 방수가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수영을 하면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 코스페 탱크 T3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그렇다고 해서 진짜 수중 50m까지 끝까지 끌고 내려가지 마시고요, 적당하게 운동을 하고, 또 그리고 적당한 수준으로 잠수를 하는데 매우 적합한 시계다 라고 생각하시고 쓰셔야만 조금 더 안전하고, 그리고 조금 더 편리하게 스마트워치의 방수 기능을 활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죠, 애플워치도 똑같아요. 애플워치 같은 경우는 아예 유료로 자기가 산 시계에 방수 테스트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아니, 내 시계의 방수 능력을 내가 확인하고 싶다는데 돈을 내고 테스트를 해야 되나요? 그것도 사실 좀 이상한 거긴 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테스트 환경에서는 50m까지 방수를 확실하게 훌륭하게 성공했다 하더라도 실제 환경에서는 약간씩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OATM 또는 50m 방수라고 해서 무조건 맹신하지는 마시고요. 다만 그러나 적당하게 수영을 즐기고 적당하게 다이빙을 하시고 이런 용도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여기에다가요, 코스페 탱크 T3처럼 전화 통화 가능하고요. 그리고 운동 측정 기능도 140개 이상의 운동 측정을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운동 측정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현재 운동 중인지 아닌지를 인식할 수 있는 자동 운동 인식 기능도 있습니다. 설정에서 운동 인식 기능을 들어가서 운동 인식 기능을 켜주면 내가 운동을 하고 있을 때 스마트워치가 직접 운동 중인 상황을 인식을 해주고 운동 측정 모드로 전환을 해주죠. 자, 그러면은 코스페 탱크 T3 울트라 스마트워치의 사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사용 방법 알려드릴게요. 위에서 아래로 스와이프를 하면은 제어 센터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전화 기능, 밝기, 그리고 방해 금지 모드 설정 선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편집 버튼을 누르면 여기에 놓아둘 아이콘들을 직접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아래에서 위로 스와이프를 하면요, 스마트워치의 기본 기능을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날씨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운동 데이터도 볼 수 있고, 혈중 산소 농도, 그리고 심박수 체크할 수 있고요. 타이머도 있고, 기압 고도계를 이용을 해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알 수 있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스와이프를 하게 되면은 메시지 목록이나 알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알아보겠지만 폰트 어떻게 보이시나요? 상당히 깔끔하죠? 그리고 한 번에 볼 수 있는 정보량도 꽤 많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스와이프를 하면은 스마트워치가 가진 모든 기능을 볼 수 있는 기능 메뉴가 열리게 됩니다. 여기서 뭐 계산기도 사용을 할 수 있고, 또 알람도 사용할 수 있고, 스톱워치도 사용을 할 수 있고, 모든 기능을 이용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버튼은요, 오른쪽 위에 셀렉트 버튼은 기본적으로 기능을 선택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길게 누르면 시스템 메뉴를 불러오거나 전원을 껐다 켤 수 있어요. 그리고 아래에 있는 백 버튼은요, 어떤 화면이 열려 있을 때 바로 전 단계로 들어가는 뒤로 가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메인 스마트워치 화면에서 짧게 한번 눌러주면 내가 자주 사용하는 기능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길게 누르면 SOS 모드를 실행을 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은 전화에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연결되지 않음 이라는 메시지가 뜨는 걸 볼 수 있죠. 자, 백 버튼에다가 내가 자주 사용하는 기능을 연결을 하는 방법은요,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린 다음에 설정 버튼을 눌러주고요, 하단 키 설정을 눌러준 다음에 내가 원하는 기능 메뉴를 찾아서 선택해 주면 됩니다. 모든 기능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죠. 여기에서 스트레스를 선택을 하고 뒤로 나가서 짧게 한번 누르면 이렇게 스트레스 측정 모드로도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에 있는 버튼들은요, 각각 스크롤 기능을 합니다. 메뉴를 열었을 때 왼쪽 위 버튼을 누르면 위로 스크롤링을 하게 되고, 왼쪽 아래 버튼을 누르면 아래로 스크롤링을 하게 됩니다. 메인 스마트워치 화면에서 스크롤 업 버튼을 누르면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린 효과를 주게 되고요. 그리고 스크롤 다운 버튼을 누르면 아래에서 위로 스크롤링을 한 그런 효과를 줍니다. 그래서 한번 누를 때마다 계속해서 화면 페이지가 전환되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기본 워치페이스 화면에서 왼쪽을 보면은 나침반 아이콘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나침반 아이콘을 터치를 하면요, 이렇게 나침반을 실행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이 기본 페이스를 사용을 할 때만 적용이 되고요. 아직까지는 워치페이스 마켓에는 나침반 연결이 되는 페이스가 올라오지는 않은 걸로 확인했는데요. 그거는 디자인을 하시는 분들이 자신들의 목적에 맞게 페이스를 만들어서 올리는 거다 보니까 언젠가는 이 기능을 같이 수행해 주는 그런 페이스도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직은 이 기본 페이스를 쓰셔야만 한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그리고 이제부터는요, 저 시간 수집가가 코스페 탱크 T3 울트라를 사용을 하면서 야, 이거 진짜 좋다라고 생각했던 부분들 몇 가지를 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는 이 디스플레이의 해상도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코스페 탱크 T3의 디스플레이는요, 1.43인치의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상도는요, 코스페 탱크 T3와 동일하게 가로 세로 466 픽셀이 들어가 있는 466 곱하기 466 해상도의 디스플레이가 사용이 됐고요. 인치당 픽셀 밀도는 461 ppi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코스페 탱크 T3처럼 탱크 T3 울트라의 디스플레이도요, 해상도가 매우 높아서 한 화면에 표시할 수 있는 정보가 되게 많습니다. 그냥 이렇게 알림만 보더라도 페이지 스크롤링을 많이 하지 않아도 한 번에 볼 수 있는 정보의 양이 충분하고요. 또 메뉴 화면을 열어서 보더라도 한 번에 볼 수 있는 메뉴의 개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어떠한 기능에 대해서 알려주는 안내문이 나오는 경우에도요, 한 화면에 이 모든 정보가 표현이 되니까 가독성이 매우 높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요, 번역이 상당히 자연스럽다. 이거는 제가 코스페 탱크 T3 때에도 말씀을 드렸죠. 이 역시도 같은 시스템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이 안내문도 상당히 번역 자연스럽고요. 그리고 기능이나 이 메뉴 이름, 특히 계산기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 이런 모든 부분들의 번역이 상당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네이티브 한국어 스마트워치다 라는 그런 느낌이 들 만큼 꽤나 완성도가 높습니다. 또 배터리 이야기를 해봐야 될 텐데요. 배터리는 한 번 충전으로 최대 15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페 탱크 T3 같은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 모드로 배터리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하나는 기본 모드가 되고, 또 하나는 GPS 사용 모드, 그리고 또 하나는 AOD 사용 모드입니다. 그래서 AOD를 사용을 할 때에는 스펙상으로는 최대 5일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GPS 수신기를 사용을 하면서 운동을 기록하거나 하는 상황처럼 GPS를 계속 사용하는 상황에서는 최대 35시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특히 GPS 모드로 최대 35시간 사용하는 건요, 지금 GPS 수신기를 내장하고 있는 모든 스마트워치 중에 가장 배터리 라이프가 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극한 환경에서 또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기는 상황에서 더 오랫동안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워치라는 거죠. 다음으로 AOD 이야기도 해볼까 합니다. 제가 코스페 탱크 T3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스페 탱크 T3 울트라 역시 AOD 기능은 서로 동일합니다.
제가 코스페 탱크 T3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스페 탱크 T3 울트라 역시 AOD 페이스를 교체할 수 있습니다. AOD 페이스를 교체하는 방법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시계에 내장되어 있는 AOD 페이스들을 선택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코스페 탱크 T3 시리즈 스마트워치가 가진 장점으로 말씀드린 게 코스페 핏 앱에서 AOD 페이스 역시 내가 원하는 디자인을 검색을 하고 다운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코스페 탱크 T3 울트라 역시 동일합니다. 그래서 저는 앱에서 이 디자인의 AOD 페이스를 찾아서 다운로드 한 다음에 메인 AOD 페이스로 설정을 했죠. 어떻게 보이시나요? AOD를 지원을 하는 스마트워치들은 많지만 이렇게 직접 앱에서 별도의 AOD 페이스까지 다운로드해서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워치들은 사실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코스페 탱크 T3와 탱크 T3 울트라는 조금 더 내 취향에 맞게 시계를 커스텀할 수 있는 재미가 있는 스마트워치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코스페 탱크 T3 울트라를 스마트폰에 연결하는 페어링 방법과 그리고 코스페 탱크 T3의 전화 기능을 사용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알려드리고 오늘 영상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자, 먼저 페어링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어링 과정은 상당히 쉬워요. 먼저 스마트워치의 전원을 켜줍니다. 오른쪽 위에 셀렉트 버튼을 눌러서 오래 눌러서 전원이 켜졌고요. 그러면 바로 언어를 설정하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한국어를 선택을 하면 바로 QR코드가 나타나는데요. 이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비추면 아래에 링크가 나타납니다. 링크를 클릭을 해주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이폰의 경우에 앱스토어 그리고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은 플레이스토어로 이동해서 코스페 핏 앱 다운로드 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설치해 주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어서 열기 화면이 나타나고 있죠. 네, 그래서 앱을 바로 열었습니다. 앱을 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기 추가 화면이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기기 추가를 눌러 볼게요. 그러면 탱크 T3 울트라가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죠. 선택을 해주고 연결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페어링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마트워치에 연결할까요? 라고 질문이 뜨죠.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그리고 스마트폰에서도 페어링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의 알림을 시계가 받도록 허용할 거냐는 질문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꼭 허용을 눌러주셔야만 스마트폰으로 오는 모든 문자나 카톡과 같은 알림이 코스페 탱크 T3로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역시 앱상에서 APP 버튼을 눌러주시면 내가 어떤 앱의 알림을 받을지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이걸로 코스페 탱크 T3 울트라의 페어링 과정 끝났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앱에서 시계판 시장으로 들어가시면 다양한 디자인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스마트워치 페이스를 검색하고 다운받아서 스마트워치를 내가 직접 꾸며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한 가지 알아두세요. 자, 이제는 코스페 탱크 T3의 전화 기능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화면을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린 다음에 이 수화기 아이콘이 파란색으로 켜져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파란색이 아닐 경우에는 전화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화를 걸고 받기 위해서는 항상 이 수화기 아이콘을 파란색으로 켜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화 기능을 사용하는 방법은 오른쪽 위에 셀렉트 버튼을 눌러서 가장 위에 통화 버튼 눌러도 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알려드렸던 것처럼 이 아래에 백 버튼에다가 전화 기능을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백 버튼을 누르니까 전화 기능이 뜨죠. 자, 이제 그러면 직접 전화를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SK텔레콤 창사 40주년 고객님의 사랑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스피커 버튼을 눌러주면 볼륨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볼륨은 최대 볼륨으로 하면 은근히 소리가 큽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버튼식 ARS는 1번, 말로 하는 AI 상담은 2번, 보이는 ARS는 3번을 눌러주세요. 어떤가요? 소리가 정말 꽤 크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코스페 탱크 T3를 이용을 해서 전화를 받는 데에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코스페 탱크 T3는요, 전화가 걸려오게 되면은 전화 벨소리와 진동으로 전화가 왔다는 걸 알려줍니다. 그런데 때로는 벨소리를 끄고 우리가 진동으로만 전화 알림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꼭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벨소리를 끄고 진동 모드로 바꾸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코스페 탱크 T3의 전화벨을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벨소리를 끄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위에서 아래로 쓸어 내리신 다음에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위쪽에 보면 사운드 및 진동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사운드 및 진동을 터치를 해주시고 무음 모드를 켜주시게 되면 이제부터는 진동으로 전화 알림을 받게 됩니다. 또 아래로 내려가면요, 진동 세기를 설정할 수 있어요. 탱크 T3처럼 강, 약, 그리고 진동 끄기 이렇게 세 단계로 진동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제가 직접 진동을 느껴본 느낌은요, 탱크 T3와 비슷하게 좀 묵직하게 울리는 진동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약을 선택하거나 강을 선택하거나 모두 진동을 못 느끼거나 또는 진동이 이상하게 느껴지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용을 해보면서도 문자가 왔을 때 이 진동이 별 문제 없이 잘 느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페 탱크 T3 역시 노크온을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노크온 설정이 기본 설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탱크 T3 울트라의 노크온 설정을 켜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을 위에서 아래로 스와이프를 하시고 그리고 설정 버튼을 눌러줍니다. 다음에 현시 및 밝기로 들어가신 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깨우기 항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보여드린 대로 이렇게 두 가지만 설정을 해주세요. 제가 지금 막 켠 눌러서 깨우기가 노크온을 설정을 하는 노크온 스위치가 되고요. 그리고 가장 위에 거는 손목 들어 깨우기인데요. 손목 들어 깨우기 역시 기본 설정이 아니거든요. 손목 들어 깨우기는 내가 손목을 들었을 때 화면이 켜지는 거고, 그리고 눌러서 깨우기는 말씀드린 것처럼 노크온 기능입니다. 가운데 거는 이건 취향에 따라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이렇게 손목을 들어서 이 화면이 켜질 때마다 워치페이스가 계속 바뀌는 기능이거든요. 조금 더 새로운 기분으로 사용하시기 원한다면 이 기능도 켜두시면은 그러면 손목을 계속 들어 올릴 때마다 페이스가 바뀌는 그런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설정을 했으니까 노크온으로 화면을 깨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다른 스마트폰 같은 것들은 노크를 2번 해야 화면이 켜지잖아요. 근데 코스페 탱크 T3 그리고 탱크 T3 울트라는요, 딱 한 번만 터치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한 번 터치해주면 화면이 켜지게 되죠. 그래서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들어서 깨우기와 그리고 노크온 두 개를 켜 두시게 되면요, 이렇게 손목시계를 차고 있다가 손목을 들어 올렸을 때 화면이 켜지게 되고, 그리고 화면이 꺼졌을 때 한번 이렇게 노크하는 걸로도 화면을 켤 수 있으니까 가장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세팅이 됩니다. 자, 이제 무려 3편에 걸쳐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던 코스펫의 신상 스마트워치 탱크 T3 그리고 탱크 T3 울트라의 소감을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 코스펫 탱크 T3 울트라니까요. 울트라 이야기를 위주로 한다면요, 가장 첫 번째로 저는요, 코스펫 탱크 T3 울트라 스마트워치를 만나봤을 때 디자인에 꽂혔어요. 밀스펙이라는 점도 당연히 제가 꽂히게 만든 요소가 됐지만, 이 디자인을 딱 봤을 때 와, 이거는 진짜 그냥 내 스타일인데? 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생긴 것도 진짜 뭔가 이 남자의 마초 성향을 딱 끌어오르게 만드는 그런 디자인이고, 그리고 색깔도 저는 블랙 컬러를 받았는데 이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코스페 탱크 T3를 처음 만났을 때 디자인에 가장 먼저 빠지게 됐죠. 또 밀스펙을 통과했다는 건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은 기본적인 내구성이 검증된 스마트워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처음에 코스펫을 통해서 이 코스펫 탱크 T3 울트라와 코스펫 탱크 T3에 대해서 소개를 받았을 때 무조건 이거는 물건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요, 저 협찬 아무거나 안 받거든요. 물론 지금 유튜버로서는 사실 이제 막 구독자 수 2,000명을 향해 달려가는 정말 쩌리 유튜버기는 한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지만 나름 네이버 블로그에서는 저는 인플루언서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모든 협찬을 다 받지 않아요. 왜냐면은 제가 직접 써보고 제가 진짜 마음에 들어야만 여러분들께 추천을 해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뭔가 특별하게 장점이 있고 이게 꼭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 드려야 할 만한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저도 진심을 담아서 제품을 리뷰를 하고 이 제품의 특징을 말씀드릴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진짜 아무 협찬이나 다 의뢰가 들어온 대로 받지 않고 제가 이 제품이 어떤 제품인지 확실히 한번 확인을 해보고, 그리고 이게 딱 괜찮은 제품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협찬을 수락을 하거든요. 코스페 탱크 T3에 처음 의뢰를 받았을 때 저는 그냥 바로 밀스펙 하나 때문에 오케이 했어요. 다른 거 다 떠나서 밀스펙을 통과했다 그러면은 일단 이거는 무조건 검증된 내구성을 가진 스마트워치라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스마트워치를 받게 됐고 실제로 써보면서도, 그리고 디자인적으로도 너무나 마음에 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꼭 한번 이렇게 강인한 디자인을 좋아하시는 분들, 태그 호이어와 비슷한 디자인 형태를 좋아하시는 분들, 또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기시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코스페 탱크 T3 울트라 스마트워치를 한번 써보시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다가 이제 뭐 가격 한번 얘기해 볼까요? 가격도 물론 가격 자체는 그렇게 싸진 않은데? 라는 생각을 하실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16만 원이잖아요. 이번 한 달 동안 이벤트 가격으로 16만 원에 판매를 하는 건데, 그런데 이게 결코 비싼 금액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 먼저 생각해 볼게요. 밀스펙을 통과를 하고 그리고 GPS 수신기를 단 스마트워치, 제가 계속 비교 대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거 딱 두 종류잖아요. 하나는 제일 좋은 제품으로 우리에게 인식되어 있는 애플의 애플워치 울트라 2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는 거의 단종 수준에 가까워져 있는 어메이즈핏의 T-Rex 2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둘 다 밀스펙 통과했고 GPS 수신기 가지고 있지만 애플워치 울트라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무려 114만 원이에요. 그리고 T-Rex 2 같은 경우에는 제 기억에는 처음 최초 출시됐을 때 28만 원이었죠. 그런데 코스페 탱크 T3 울트라 같은 경우에는 16만 원입니다. 가장 저렴한 거죠. 그리고 앞선 두 가지 스마트워치에 없는 게 코스페 탱크 T3 울트라에 있습니다. 그건 바로 코닝의 고릴라 글라스 3가 적용된 디스플레이 글라스죠. 제가 아까 가위로도 막 찍고 이랬는데도 정말 아무 이상이 없는 이 단단한 고릴라 글라스를 사용했다는 걸 생각해 보면요, 이 스마트워치는 그 가격만큼은 받아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그러니까 비싼 것 같지만 비싸지 않은 동급 스펙을 가진 스마트워치들 사이에서는 충분히 가성비가 높은 스마트워치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자, 이제 코스페 탱크 T3 시리즈 리뷰 영상 이제 오늘 완전히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내구성이 확실히 검증된 스마트워치를 구입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셨던 분들, 그리고 익스트림 스포츠 즐기시는 분들, 그리고 정말 가혹한 기후, 막 너무 추워 또는 너무 더워 이런 환경에서 운동을 즐기시는 분들, 그리고 확실히 튼튼한 스마트워치, 그리고 믿을 수 있을 만한 스마트워치를 찾으시는 분들이라면요, 저는 코스페 탱크 T3 그리고 탱크 T3 울트라 스마트워치 결코 나쁜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좋은 선택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께서도 저와 비슷한 디자인 취향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좋은 스마트워치, 믿을 만한 스마트워치를 쓰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라면요, 꼭 코스페 탱크 T3 울트라 또는 코스페 탱크 T3 스마트워치를 한번 구입해 보시기를 강력하게 추천해 드립니다. 자, 오늘 정말 긴 시간 동안 제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시간수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뿅!